해서 1200자를 꽉 채워야 합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기업 취업 성공을 책임지고 있는 강사 박규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국민연금공단 정규직 채용 자기소개서 항목을 분석하고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복지 관련된 공공기관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 때문에 계속 채용이 연기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180명이나 채용을 해주다 보니까 여러분들 취업준비생들에게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멋진 자기소개서 완성하셔서 서류 전형 통과하시고요. 또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오랫동안 공부해 오시면서 쌓았던 실력을 가지고 필기 뚫고 또 나중에 최종 면접까지 합격하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들어가 볼까요? 이번 국민연금공단 자기소개서 항목은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개 항목인데 문제는 분량이 1200자나 든다는 것입니다. 이 1200자를 쓴다는 게 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 항목을 작성하는데 많은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항목부터 살펴볼까요? 공단의 인재상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창의, 전문, 소통인이라고 하는 이 인재상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시고요. 그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 활동, 노력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연금공단 인재상에 부합한다는 그런 근거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이 종종 많이 나오죠. 지원 기업의 인재상에 내가 얼마나 부합하는 인재인지를 부각시키는, 전달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요, 아무래도 이 국민연금공단은 복지 관련된 공공기관이다 보니 이런 공익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익에 기여하거나 또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여러분들께서 활동했던 경험이나 또 노력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겪었던 어려웠던 점, 그리고 해결 방안, 그리고 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1200자 분량에서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부터 살펴볼까요? 우선 인재상, 창의인, 전문인, 소통인 중에 한 가지를 꼭 고르셔야 되겠죠. 두 가지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고르시고 그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 활동, 노력 등을 포함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단의 인재상에 잘 부합한다, 내가 그 적합한 인재다 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주는 항목이고요. 작성 주제는 여러분 공단의 인재상을 발휘했던 경험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단의 인재상과 관련돼서 그것을 잘 발휘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던 경험을 써주시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셔야 될 것은 결국 창의, 전문, 소통,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창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각으로 혁신을 하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바꿔나가는 모습, 그걸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창의예요. 뭔가 거창하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하늘 아래 새로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활동을 하시면서 뭔가 개선했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창의적인 인재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문인인데 계속 성장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인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이 있다면 전문인을 가지고 공략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소통인은 배려와 공감하는 인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변 동료들과 친구들과 함께 협업하고 협력하고 또 친구들을 도와줬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소통인을 강조해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항목은요, 결국 스토리텔링으로 쓰셔야 되겠죠. 스토리텔링으로 쓰셔야 되는데 우선 먼저 분량이 많다 보니까 핵심과 설득 부분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과 이 설득 부분을 추가를 할 수 있고요. 그 분량을 놓고 따지자 보면 1200자이니까 이 핵심 부분을 200자 정도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토리, 스카죠. 스토리 자체는 한 600자 정도, 그다음에 마지막 설득 부분, 마지막 마무리하는 부분을 한 200자 정도 작성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약 1000자가 나오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각 항목별로 한 50자 정도씩 이렇게 가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작성 분량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께서 1200자를 꽉 채워야 합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1200자 작성해야 되는데 800자만 쓴다 라고 하면 왠지 성의 없게 보이겠죠? 열정 없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작성 분량은 1000자 이상에서 1200자 미만,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분량이라고 생각하는 건 한 1100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작성하시는 항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핵심에서 먼저 여러분들께서 읽는 사람들, 인사 담당자 또는 여러분들 서류를 검토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지원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먼저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나는 이런 인재상이야 라고 하는 어떤 인재상을 먼저 제시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실 때 저에게 가장 적합한 인재상은 소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딱 제시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는 국민연금 공단은 많은 국민들의 든든한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연금공단을 찾아오시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공단 직원에게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객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인재상을 먼저 제시해 주시고요, 인재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 또는 정의, 또 공단과 직무의 연관성, 또 이게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인재상, 소통이라 하면 동료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떤 인재상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하셨던 어떤 정의 같은 걸 말씀하셔도 되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단인과 직무에 이게 왜 필요한지, 공단에 이 인재상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나열을 해 주시면서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지원자는 소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먼저 힌트를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경험, 스토리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인재상을 발휘했던 계기를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표현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소통의 공동을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느꼈던 계기는 대학교 3학년 때 무엇을 할 때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뭔가 제시를 해주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인재상을 발휘했던 경험을 쭉 나열을 해주셔야 되겠죠. 경험을 기술을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조직에서 내가 어떤 임무, 어떤 역할을 할 때였어를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당시에 위기가 있죠, 문제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일을 하는데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 또는 이런 갈등이 있었어, 또는 내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키는 게 필요했어 라고 하는 어떤 개선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를 여기에서 그 문제점이나 갈등 또는 여러분들이 발전이 필요했던 부분들, 또 여러분들 어떤 약점, 이런 부분들을 이쪽에서 언급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재상을 발휘했던 행동을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기술해 주시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내가 예를 들면 창의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개선을 했던 활동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면 전문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셨던,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소통인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동료들과 협업하고 협력했던 이야기, 그것을 쭉 기술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행동을 했더니 결과가 나왔겠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거나 또는 갈등을 해결했거나 또 여러분들께서 뭔가 성과를 거두고 성장을 할 수 있었겠죠. 그게 결국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의 목표를 달성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 결과 부분에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어서 설득을 해주셔야 돼요. 인사 담당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러니까 못을 박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어필을 하시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교훈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교훈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소통이란 글이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경청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같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또는 우리 공단에 입사해서도 이런 소통을 발휘해서 찾아오시는 고객들에게 늘 밝은 미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어려운 점, 힘든 점들을 끝까지 경청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이야기하실 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훈이나 이런 어떤 생각 또는 다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쓰실 수 있고요. 이 세 가지를 다 쓰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얘를 두 가지 정도를 선택해서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훈을 이야기하고 다짐을 이야기하시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야기하시고 다짐을 이야기하시는 거, 그것도 괜찮습니다. 또는 이제 분량이 너무 적다라고, 분량을 너무 좀 부족해서 좀 더 많이 채우고 싶으시면 이 세 가지를 다 쓰셔도 되고요. 하지만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쓰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공단과 직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인재상을 발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공단의 비전이나 목표를 달성할 때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비전이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부분들을 너무 거창한 걸 쓰시지 마시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찾아오시는 고객들에게 반갑게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바쁘신 선배님들 도와 먼저 업무를 배우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선배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처럼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0자, 600자, 300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은 50자씩이 추가가 된다면 이게 이쪽에 650자, 마지막에 250자, 이 정도 분량이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작성 소재는요,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또는 동아리 활동, 조별과제나 공모전 했던 거, 고객응대 또는 봉사활동 어떤 것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직 활동을 하면서 했던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전문인이라고 말씀을 좀 강조하시고 싶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조직 활동을 하면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쓰셔도 되고, 또 스스로 조직 활동을 하지 않고 내가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야기를 쭉 기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차관점을 말씀드리자면 억지로 분량을 채우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분량을 채우게 되면 인사 담당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억지로 분량을 늘리시지 마시고요. 또 두 개의 스토리를, 이게 이제 기존에 써놓으셨던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500자, 400자 정도 이런 게 써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두 개로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최악입니다. 이런 것들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성의 없게 느껴지고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분량을 채우거나 두 개의 스토리를 넣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1200자나 되는 분량을 쓰시기 때 좀 분량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 쭉 작성하시면서 초안은 한 800자 정도만 나와도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 800자 초안 자기소개서를 보시면서 수식어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인사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식어들을, 꾸민 말들을 꼭 쭉쭉 넣어주시다 보면 금세 1100자, 1200자 금세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200자를 채우기 위해서 너무 장황하게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었던 스토리를 먼저 가져다가 스카 부분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앞에 핵심 부분을 추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 설득 부분을 추가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분량을 체크해 보시고 분량이 적다라고 판단되면 거기에 수식어들을 조금씩 넣어주시면서 작성하시다 보면 금세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거든 이 창의인, 전문인, 이 소통인 중에 어떤 거든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이 되신다면 사무직의 경우에는 창의인과 소통인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심사직이나 기술직, 또 전문직,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창의인이나 전문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인재상과
공단 또는 어떤 직무의 연관성에 대한 여러분들 생각을 좀 강조해 주시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강조하실 때 이것을 핵심 부분에 넣어두고요. 이 부분을 마지막 설득 부분에 이쪽에다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 이 인재상이 왜 필요한지 이런 연관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훨씬 더 매력적인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허한 다짐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향후 계획들을 좀 읽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이 마무리 부분에다가 다짐하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에다가 어떤 막 뜬구름 잡는 이야기, 멋있는 표현들 쓰시지 마십시오. 그런 거 쓰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찾아오신 고객들에게 먼저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쭉 쓰시다 보면 금세 분량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런 방법들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전 2050 달성 이런 것보다는요, 실제 여러분들께서 입사해서 1년 동안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그 마음가짐, 자세를 이쪽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다가 이야기해 주시면 굉장히 매력적인 자기소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두 번째 항목입니다. 공익에 기여했거나 또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활동하셨던 경험 또는 평상시의 노력을 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어려웠던 점, 그리고 그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었던 방안, 또 그에 따른 성과를 좀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의 작성 주제는 공익에 기여했거나 또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노력했던 경험을 써주시는 겁니다. 제가 방금 꾸준히를 좀 강조를 했었는데 어떤 자기소개서 소재든 마찬가지입니다. 좀 꾸준히 오랜 기간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했던 걸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셔야 될 여러분들의 어떤 메시지는 뭐냐면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 내가 희생 정신이 강한 사람, 또는 사회에 공헌할 줄 아는 사람, 또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 또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강점을 전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항목 역시 스토리텔링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량이 많은 만큼 핵심과 설득을 추가하는 게 좋고요. 먼저 핵심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익이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 공익을 왜 추구해야 되고 사회적 가치를 왜 창출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해외 사례나 또 어떤 국내 기업의 사례, 또 여러분들의 어떤 주변에 있었던 일들, 또 어떤 환경의 문제, 이런 부분들 어떤 것들은 상관없습니다. 괜찮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들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어.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또 우리 공단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우리 공단은 이를테면 독거노인들의 독거노인들 어렵고 힘들어하시는 독거노인,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례들이나 어떤 사회적 요구, 중요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풀어가는 스타일로 그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를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상황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또 어떤 계기로 또는 어떤 조직에서 이런 공익을 실현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익 기여나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하게 됐던 어떤 계기를 말씀해 주시거나 또는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할 때였어 라고 쭉 스토리를 써가셔도 됩니다. 또는 여러분들께서 성장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들 가지고 계기를 함께 이야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있었죠. 여러분들께서 뭔가 어떤 사회적 가치 실현이나 또는 공익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취업을 준비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시간을 뺏길 수밖에 없거든요. 또는 여러분들께 봉사활동을 필리핀에 봉사활동 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고생했던 이야기 그런 것들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분들의 문제점, 어려운 점들 또는 주변에 어떤
좀 까칠한 사람처럼 보는 어떤 시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좀 잘못됐다라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반대, 또 부모님의 반대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주변 사람들의 반대,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이런 공익을 추구하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했어,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또는 그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 어려운 점들을 쭉 나열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들 행동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협력했던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쭉 기술해 주시고, 이어서 그에 따른 성과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성과라고 하는 게 가끔 이런 부분들은 공익에 기여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특별한 성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나 또 내가 뭐 뿌듯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과로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마지막 설득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봉사활동이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느꼈던 교훈이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국민연금공단에 입사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기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실 때 실은 이 국민연금공단이라고 하는 곳이 결국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또 공익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업무 열심히 하는 게 실은 가장 좋은 사회적 기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업무를 하시면서 어떻게 정성을 다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성 소재는요, 가장 좋은 건 봉사활동이죠. 이런 항목에서 가장 쓰기 좋은 건 봉사활동했던 이야기를 써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는 어르신 등 이런 약자를 배려했던 경험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하철에서 뭐 길을 잃고 힘들어하시는 어르신, 뭐 할머니 짐을 들어드리고, 이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이야기도 재밌거든요. 그 다음에 또 평소에 여러분들께서 엄마를 도와서 뭐 분리수거나 뭐 재활용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뭐 텀블러를 꼭 카페 다니면서 꼭 텀블러 가지고 다니는 거, 뭐 에코백을 들고 다니는 거,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뭐 동물 복지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자원을 절약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전원 차단하면서 이렇게 전기를 절약하고, 이런 부분도 괜찮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기부하셨던 활동들, 이런 것들도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작성 소재로는 어떤 거든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좀 차관점 말씀드리자면, 다수의 봉사활동 경험을 단락을 지어서 함께 기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봉사활동을 두 가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스토리 안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작성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좋지만, 굳이 이렇게 두 개를 했다고 해서 그게 뭐 여러분들께 유리한 건 아닙니다. 뭐 봉사활동 많이 한 사람 뽑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거보다는 하나 정도를 쓰고 이런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잘 전달하는 게 오히려 더 매력적이긴 하지만, 두 개를, 내가 욕심이 좀 나서 두 개를 다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함께 기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단기간에 일회성 활동보다는 꾸준한 노력이나 활동이 더 바람직합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깐 한번 어디 봉사활동 갔던 것들보다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 활동하셨던 것들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 부분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필리핀에 뭐 봉사활동 다녀오신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친구들에게 더 많이 이야기하고 친구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라든지, 아니면 그 아이들에게 계속 뭐 어떤 선물 같은 걸 보내줬다라든지 계속 연락을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 꾸준히 노력했던 활동들, 이런 부분들도 꼭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멋진 단어나 표현을 쓰기보다는 여러분들 어떤 진솔한 생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런 항목들, 어떤 공익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런 항목들이 더더욱 그런데요. 이런 항목을 쓰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막 거창하고 멋진 표현, 단어들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식상하게 느껴지고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보다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평범한 표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진솔한 생각들을 전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공익 추구에만 한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강점을 전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내가 공익 추구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만을 강조하시기보다는요,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이 스토리를 읽다 보면 이 지원자가 굉장히 끈기가 있는 지원자구나, 또는 이 지원자가 문제 해결력이 있는 지원자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강점을 전달하실 수 있는 기회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점을 전달하는 그런 경험으로 활용하셔도 가능합니다. 대신 이제 소재는 이런 소재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두 번째 항목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끔 이제 쌤한테 자기소개서 첨삭이나 면접 컨설팅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아래 하단에 보시면 get.co.kr 이 홈페이지에 오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컨설팅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컨설팅 아니어도 자기소개서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 잘 이해하시고 하나씩 쓰다 보면 멋진 자기소개서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안하거나 좀 뭔가 이를테면 박쌤한테 좀 제대로 된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을 제대로 1대1로 코칭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첨삭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합격 제가 힘껏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